안녕하세요. 결과를 만드는 완벽한 흐름 서준성입니다. 저는 이번 25년 겨울을 맞이해서 공통수학 1 심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맡게 된 이 공통수학 1 심화 특강은 수업의 목표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공통수학 1을 내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 심화 문제를 잘 못 푼다. 그거 풀고 싶은 학생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이게 개정이 되면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자, 그 달라진 내신에서 나 1등급 정말 받고 싶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수업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수업은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을 갖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클리닉 시간에는 당일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 내지는 당일 나간 과제를 그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과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하고 갈 수 있겠죠.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일찍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제게 말씀을 해 주시거나 조교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은 그때 부모님 동의 하에 일찍 귀가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수업은 기본적으로 1등급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실전 개념들이 있어요. 야, 그런데 이게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애초에 있었다고?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고?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런 어떤 실전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런 실전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의 수업이 돼요. 그리고 정말 내신에서 특히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죠. 그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들을 정말 깊이 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깊이 판다고 해서 단순히 실전 개념만으로 빨리 푸는 쇼컷풀이만 강조하는 그런 선생님은 아니에요. 저는 교과서 기본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음 바라보는 교과서적 마인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풀까라고 제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그 교과서 개념으로 풀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실전 개념도 한번 배워보는 게 좋겠지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만을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독해력을 원하는 심화 문제들도 충분히 많거든요. 자, 그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아무래도 중요한 게 문제 읽기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잘 읽고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의미라든가 추론, 도입 과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관된 태도를 습득하는 수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공통수학 1은 고등수학의 첫 걸음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내신 문제가 출제될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개정된 첫 세대다 보니 단원이 좀 섞이면서 정말 신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전반적으로 다 대처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로 교육청 기출 유사 변형 문항 당연히 제공해야죠. 자, 왜냐하면 학교 내신에서 제일 먼저 참고하는 자료가 바로 교육청 기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고등학교 기출 문항들 그리고 그 문항에 대한 유사 변형 문항까지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출제된 적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주제들도 있거든요. 자, 이게 예를 들면은 미적 1을 예로 들어서 3차 함수 관련 문제가 평가원 기출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 3차 함수를 2차 함수로 바꿔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 출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교육청 기출만 이렇게 풀었다고 하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2, 3학년과 연계된 문항들 또는 연계될 수 있는 문항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수업이 돼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통수학 1이 되면서 경우의 수가 좀 앞으로 내려왔거든요. 자, 그런데 경우의 수가 앞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단원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신유형 자작 문항까지를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자, 수업 교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수업 시간에 정말 저희가 계속 보게 될 메인 교재가 시퀀스라는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는 개념 정리와 대표 문항을 해결하고 심화 문항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 문항 수가 엄청 많은 교재는 아닙니다. 대표 문항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를 정말 깊게 생각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 체화를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수업 구성돼 있고, 그 구성된 수업과 딱 맞춤형으로 제가 또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고퀄리티 기출과 변형, 자작 문항을 모두 다 포함하고 기본적인 난이도는 블랙라벨 기준으로 1.5 단계보다 높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그 3스텝에 나오는 문제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을 내가 이 문항만으로 체화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한 양의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과제하면서 느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퀀스의 체화 교재로 제공되는 교재가 시퀀스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 교재가 아이들이 이제 매 시간 한 40문항 정도의 과제를 하게 되는데, 시퀀스 교재에서 공부한 이 주요 문항들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효과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이게 체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목표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다른 유형의 심화 문제도 많이 풀고 싶다. 자,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기초적인 응용 문제만 풀었는데 이 공통수학 1 심화 특강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풀고 잘 풀고 싶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상황마다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업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돼요. 자, 한 문항을 메인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 시간을 주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과서적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좀 다른 형태로 문제를 풀어드리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 뒤에 보면은 각 단원 맨 마지막에는 제가 자작한 문항이라든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킬러 문항들을 추가로 수록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제가 보는 모의고사의 경우는 한 주 모의고사의 그 패턴이 좀 다릅니다. 어떻냐면 제일 첫 시간에는 내신 기출 모의고사를 1회분을 봐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심화 모의고사를 보고, 또 다음 주가 되면 기출 모의고사, 그리고 심화 모의고사 2번, 다시 기출 모의고사, 심화 모의고사 2번, 이런 식으로 월요일 시험과 수요일, 금요일 시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화 모의고사의 경우는 정답률이 낮은 심화 문제도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풀 수 있어 라고 덤볐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만들어둔 오답 구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풍덩 빠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시험 좀 잘 본 것 같아 했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말도 안 나와. 이거 왜 틀렸지? 이렇게 진짜 멘붕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제가 확인해서 다 수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심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심화 문제를 잘 풀 수 있구나가 아니라 출제 의도까지 좀 알아내는 연습을 하는 모의고사가 되겠죠. 심화 수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수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 수업 관리의 측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체계적인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전체 몇 명 중에 몇 등이다. 내 위치는 이 정도야. 이거 당장 기분은 좋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시험을 못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상위 순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특정 어떤 문항 유형을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틀렸다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각 문항별로 분석한 성적표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내 오늘 시험 점수, 그리고 오늘 등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본 시험에서의 각 문항별로 다 정리가 된 그런 어떤 성적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반 평균은 7.4였는데 나는 이거 한 두 문제 풀면 한 문제는 맞춘다. 이런 어떤 정답률까지도 표기가 돼요. 자,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나는 정답률이 0%였는데 반 전체 평균은 22.2%가 나온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보통의 경우 이게 조금 공부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이 파트가 조금 부족하구나. 나 이 문제 조금 더 풀어야겠구나. 라는 어떤 그 다음까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되겠죠. 자, 이거는 당일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전체 시험에 대한 누적 데이터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회차가 반복될수록 내 실력에 대한 가늠이 분명해지는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업 관리의 두 번째, 오답 리뷰예요. 자, 오답 리뷰의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한 주에 3번의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 학생별로 오답들이 쌓이겠죠. 그 오답을 한 번 더 풀어보는 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내가 틀렸던 것만 다시 주는 게 아니라 그 틀린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유사 동형 문항까지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당일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점수가 나오고 문항별로 나오고 내가 그 중에서 틀렸던 문항이 뭐였구나. 그리고 유사 문항은 다음과 같은 게 있어. 너 한번 풀어볼래? 나 이거 잘 풀리네? 이건 안 풀리네? 이런 것까지 연습할 수 있는 오답 리뷰입니다. 제가 맡은 이제 예비고1 정규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를 받은 수업이 이 수업이에요. 위쪽은 정규반 커리고요. 아랫줄은 특강 커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1월에 공통수학 1 심화 특강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실전 개념도 조금 더 알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흐름 이런 것도 좀 더 배울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은 아이들이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반에서 그대로 이어서 그 체화되지 않은 주제들을 다시 한번 기출문항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강만으로 끝나는 수업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수업에서의 성취도가 높다면 그 높은 학생들의 경우는 따로 입반 테스트 없이 그대로 정규반으로 옮겨서 이 정규반에서의 기출 트레이닝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취도가 좀 낮다. 성취도가 낮으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추가적인 자료를 제가 더 주고 이거 풀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추가 보충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테스트를 봐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자, 2월에 이렇게 정규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통 2월에는 봄방학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봄방학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통수학 2에서 특히나 어려워하는 도형을 먼저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1에서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 도형을 한번 정리하고 간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내가 진학하려는 학교의 2학년 커리에 기하가 있거나 확통이 있다. 근데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공통수학 내용들만 놓고 보면 내신 대비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내신 대비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문제 많이 풀자가 아닙니다. 타임어택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 기출, 그리고 그 학교별 기출에 대한 유사 동형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수업은 연합반으로 구성이 되지만 아무리 내가 이 반에서 나만 정말 외톨이로 우리 학교 애들이 없다, 나밖에 없다, 너무 외롭다. 그래도 그 학생 맞춤형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실력이 오르는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는 공통수학 2과정을 정규반에서 수업 진행을 하고 6개월 이후에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대수과정을 먼저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도 있겠죠. 자, 이렇게 수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좀 세세하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예측하시기보다는 제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링크를 통해서 채널로 접속하시고 제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채널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